1940년대 미국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배우 진티언이 어느 날 파티에 참석한 그녀는 자신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마주쳤다. 그리고 그 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진티언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굳어버렸다. 이후 그녀는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정신병원에 갇혀버린다. 진티언이는 미국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취미로 시를 썼고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았으며 상류사회의 교양과 예절을 배우는 학교에 다니기까지 한 그녀는 상류층 자녀의 삶을 살고 있었다. 배우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 17세에 가족여행으로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영화 촬영장에 구경하러 갔다가 감독의 눈에 띄어 데뷔를 제안받은 것.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데뷔가 무산되었다. 진티언이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상류층 사회에 데뷔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지루함을 토로한다. 그러자 진의 아버지도 마지못해 그녀가 연기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후 연극무대 배우로 경력을 쌓은 그녀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영화계에 진출하였다. 할리우드에 입문하여 처음 출연한 영화가 흥행하면서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고 이후 스타 배우가 되었다. 1940년 진은 친구의 초대로 참석한 파티에서 패션 디자이너 올레 카시니를 만난다. 둘은 금세 사랑에 빠져버렸고 결혼을 계획했다. 하지만 진의 부모는 올렉의 배경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였다. 진과 올렉은 반대에 굴하지 않고 1941년 6월 1일 라스베이거스로 도망쳐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진과 올렉이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 세계 반대편 호주에서는 한 안과 의사가 최근에 발생한 미스테리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노먼은 1941년 호주 시드니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들어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평상시 발병률의 3배가량 되는 숫자였다. 또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몸집이 작고 심장에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노먼이 직접 본 사례만 해도 20건이었고 동료 의사들로부터 더 많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노먼은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의 추측을 담은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였다. 호주 내에서는 그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를 이어가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세계 2차 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기습적으로 진주만을 공격하였다. 다음 날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2차 세계대전에 공식 참전하게 된다. 올렉은 곧바로 군에 입대하였고 캔자스주 포트릴리에 배치된다. 1943년 3월 진티언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 일을 쉬기로 결정했다. 휴식을 떠나기 직전에 진은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할리우드 캔틴에서 자원봉사를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할리우드 캔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화계 종사자들이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만든 식당이자 공연장이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직접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고 배우들과 춤을 추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진은 그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고 거부할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휴가 전 마지막 계획을 그것으로 잡았다. 다음 날 진은 할리우드 캔틴에서 군인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주었다. 무대에 올라 공연에도 참여하며 그곳에서의 자원봉사를 잘 마무리했다. 며칠 뒤 진의 얼굴과 팔에 붉은 반점이 올라왔다. 진은 곧바로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풍진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증세가 가벼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의사의 말처럼 진은 가벼운 증세를 겪은 뒤 회복되었다. 1943년 10월 진티언이의 아이가 태어났다. 딸의 이름은 다리아로 지었다. 하지만 다리아는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난 탓에
몸무게가 1.1kg밖에 되지 않았고 태어나자마자 11번의 수혈을 받아야 했다. 왼쪽 눈에는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백내장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 몇 달이 지나서 지는 다리아의 발달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눈치챘다. 또한 다리아가 잘 듣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단지 조금 느린 것일 뿐 시간이 흐르면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는 신문을 넘기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호주에서 새로 발표된 연구에 관한 것이었다. 임신 3개월 이내에 임산부가 풍진에 걸리면 아이가 심각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내용이었다. 글을 읽자마자 지는 온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다. 충격에 빠진 지는 여러 의사를 찾아가 다리아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같았다. 다리아는 지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었다. 지는 아이에게 닥친 일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며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진다. 1945년 다리아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테니스 파티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젊은 여성이 웃으며 다가왔다. 자신을 기억하느냐고 묻는 그녀의 말에 지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이어진 그녀의 말에 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2년 전 자신이 군인이었을 때 풍진에 걸려 보호소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진티언이가 할리우드 캔틴에 온다는 소식에 격리를 깨고 그곳에 참가했었다는 것이다. 지는 그저 그 자리에 몇 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재빨리 뒤돌아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제서야 자신의 아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게 된 진티언이는 또다시 허탈감과 자책감에 고통받게 된다. 1947년 다리아가 4살이 되었을 때 진의 정신건강은 더 악화되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아이를 계속 키우는 것은 당신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다리아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마지못해 진은 다리아를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맡기기로 했다. 1952년 여러 스트레스 속에서 진과 올렉의 결혼 생활도 무너졌다. 올렉은 불륜을 저질렀고 둘은 이혼하게 된다. 진은 정신적으로 점차 붕괴되고 있었다. 우울증과 함께 집중력이 저하되어 영화를 찍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1955년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경험하며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총 32번의 전기 충격요법을 받았다. 증상은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했다. 1957년 12월 병원에서 퇴원 후 어머니의 아파트에 머물던 지는 아파트 창틀 위로 올라섰다. 지속되는 고통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것이었다. 다행히도 경찰이 빠르게 출동하여 그녀를 발견하였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1959년 많은 치료와 좌절 끝에 진티언이는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1960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다시 영화계에 복귀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였다. 그녀의 정신병적 증상은 때때로 재발했지만 그럭저럭 평온한 삶을 이어나갔다. 1991년 지속적인 흡연으로 폐기종이 생겼고 이로 인해 70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진티언이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그녀의 자서전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풍진에 걸린 군인과의 접촉, 딸아이의 장애, 자신의 정신적 문제까지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어 온 장애와 정신건강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 또한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개개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노먼의 연구 전까지 풍진은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주로 가벼운 발진과 열이 동반되는 질병이었고
대부분의 성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임신 초기에 풍진에 걸리면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주로 시각, 청각, 심장, 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진 티어니의 이야기는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깨어진 거울에도 차용되었다.